안녕하세요. 조기치료 핵심 전략과 임상 실제에 대한 첫 번째 세미나를 맡은 2년차 이정현입니다. 저는 제1장 조기치료란에서 교정과 전문의와 소아치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조기치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교정과 전문의는 조기치료에 대해 최종 치료가 있기 때문에 조기치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치료란 영구치의 치아 이동으로 교합을 수복하여 구축하는 대증요법입니다. 현재까지 부정교합의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대증요법이 최종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정교합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모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교정과에선 지금까지 반대교합의 최종치료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교합은 유치하기부터 조기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마리에 데시에는 두 개 아간면의 비대칭 치료는 6세 이하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필자 또한 부정교합은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치과교정학회에서 상악 돌출의 조기 치료는 환자에게 부가적 이익이 있을 때만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 표에서 나옵니다. 2008년 미국 치과교정학회에선 상악 돌출을 가진 환자에서 조기 치료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이들은 조기 치료와 사춘기에 치료한 케이스를 비교하였는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부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1992년 클래스 3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반대교합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악관관계의 부조화가 경증에서 중등도인 경우에는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교정과 전문의가 조기 교정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과거부터 대증요법을 잘 활용해왔고 조기 교정 치료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늦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증요법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원인요법을 지향하는 것이 의료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필자는 환경 요인을 파고들어 원인요법에 가까운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간면 골격의 개선, 턱 형태 개선 효과, 발육장애의 조절, 치아 외상의 감소, 포괄 치료의 실현 등 조기 교정 치료의 성과를 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반대교합 조기 치료 차트를 사용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차트로 우선 반대교합의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그 반응을 관찰하고 측정하여 환경 요인을 재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필자는 교정 치료를 위한 자료 획득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일반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저작, 연화, 발음, 호흡, 자세 또한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장적인 치과 치료를 목표로 하여 이와 같은 기능에 개입하고 이와 동시에 교정 치료와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교정 치료가 치료에서 치료 지원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9치부 1급 관계와 기능 교합의 획득을 통한 QOL 향상이 목적이었다면 의료인의 시선이 아닌 환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제 소아치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조기 치료에서 필자는 최근 소아치과 의원의 특징으로 초진 환자의 저연령화를 말했습니다. 이는 소아의 유치열 교합 완성 전부터 유치열 교합 발달 과정을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필자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 상악 전돌과 과계교합이 증가하고 치열의 공격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딥바이트와 상악 전돌 경향이 있는 클래스 2 부정교합의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여서 우리나라는 어떤 추세인지 궁금하여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현웅근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서울대학교 소아치과를 교정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총 5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교합의 종류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7세 이전에 방문하는 환자가 가장 많았고 그중 클래스 1, 3, 2 순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습니다. 표 1은 환자 나이에 따른 부정교합의 분포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래스 1 부정교합이 가장 많았고 3급과 2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표 2에서 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내원한 환자가 80.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교정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나이가 저연령화되어 있고 특히
전치부 반대교합을 동반한 클래스 3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낸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유치할기에 정상교합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삽입 기능, 호흡 기능, 자세학습 기회의 부족을 꼽았고 0에서 3세까지의 생활을 주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무치기, 유전치 맹출기, 유구치 맹출기를 거쳐 유치할기 완성까지의 시기로 정상적인 삽입 기능을 습득해가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호흡 기능과 구음 기능을 습득하여 구강 기능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화 구강 기관의 정상적인 발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치료는 쉽고 효과적으로 2차 치료를 하기 위한 1차 치료로 여겨졌으나 필자는 소화가 아간면 영역의 바람직한 기능과 형태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조기 치료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할기부터 영구치할기까지 소아의 심리발달 지원이나 보호자의 생활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치열의 성장발달 특징으로는 유치할기의 치관 공급은 유치열이 완성된 후에는 증가하지 않는 것, 영구치가 맹출할 때까지 치열 폭경에는 비교적 변화가 없는 것, 유치열 치주돌기에 영구치 맹출을 위한 공간이 있는 것, 개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 치관 공급이 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유치열 치관 공급이 수유기에 증가하였다가 저작을 하는 이유식기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조기 치료 프로그램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육아생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육아와 아이의 생활에 대한 조언이 주인 프로그램입니다. 식사, 자세, 호흡 기능, 습관 개선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소아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심리적인 조언 또한 이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홈 트레이닝입니다. 주로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구강의 근기능 습득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구순 폐쇄 부전, 혀의 거상 부전, 습관성 구호흡을 지닌 아이들에게 아이유배 체조, 입술 놀이, 표정근 놀이, 껌을 이용한 저작근 훈련, 허밍, 양치질 등을 교육하여 가정에서 근기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이유배 체조로 구강주위 근육과 혀를 트레이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구강기능요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부터 치과의사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MFT나 T4K 같은 기구를 사용하는 훈련이 이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설압, 구순압 등도 측정하여 근기능의 향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억제교정입니다. 이는 장치를 사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나 기능을 억제하고 수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혀의 거상을 위한 텅 엘리베이터나 혀의 내밀기 습관을 막는 텅 크립 등이 그 예입니다. 필자는 구강과 관련된 습관 대부분은 소아의 심리 상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소아의 심리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교정장치를 통해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고정식 교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기능 습득이 목표로 다양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에 대한 모식도가 있어서 넣어보았습니다. 구강기능의 발달과 치열의 발달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조기치료 증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세 7개월에 초진으로 유치할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 증례에선 프로그램 1, 2를 적용하여 조언과 홈 트레이닝을 적용하였습니다. 위 사진이 초진 사진입니다. 반대교합 및 저위설을 나타내어 식사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구치부 저작 훈련을 하고 천장을 향해 잠자기 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책에 소개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대교합이 개선된 예시인데 필자는 33%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진 이후 3세 0개월의 사진으로 픽에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예시와는 달리 반대교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5번째 프로그램 교정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상악의 설측 호선을 사용하여 핑거 스프링처럼 상악 전치부를 푸시하였습니다.
장치 사용 후 3세 9개월의 사진입니다. 반대교합이 개선되었고 다시 프로그램 1, 2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셋 중첩에서 프로그램 3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5가 맞고 오타인 것 같습니다. 5세 3개월의 사진으로 전치부 피계가 안정되고 상하악의 유전치간 공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세 10개월의 사진으로 상하악 연구 전치가 맹출되었고 22번과 하악 전치부의 마일드한 총생이 관찰됩니다. 10세 8개월의 사진으로 정중선의 불일치가 관찰되고 전치부의 총생과 저위서를 보여 아이오베 체조와 수면 자세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2를 시행하였습니다. 11세 3개월의 사진으로 정중선은 개선되었으나 22, 23번 부위의 공간 부족이 관찰됩니다. 13세 8개월의 사진으로 제2대구치가 맹출하고 있고 22번과 하악 전치부의 총생이 관찰됩니다. T4A 라지를 사용하여 상하악 전치 배열과 하악 구치의 치축 개선을 목표로 프로그램 3을 시행하였습니다. 세퍼레이팅 링은 인접면 충치를 하기 위해 끼운 것이고 교정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4세 5개월 사진입니다. 전치부 총생은 남아있지만 개선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때부터는 원래 있던 장치는 지속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홈 트레이닝 형식으로 프로그램 2로 바꾸어 경과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15세 2개월 제2대구치의 맹출이 끝나 연구치열이 완성되고 조기 치료가 종료된 사진입니다. 전치부에 마일드한 총생이 관찰되나 더 이상 치료에 들어가지 않고 치료 종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증례의 총정리 사진입니다. 고정식 교정장치는 전치부 반대교합 개선을 위한 상악 설측 호선만 사용하고 근기능 요법과 생활요인 제거를 통해 조기 교정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일자는 조기 치료를 5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정교합의 원인을 고려하여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정상적인 치열 교합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 유치열 완성 전의 시기부터 어린이의 섭식 기능, 호흡 기능, 자세 기능 습득 과정을 도와주는 것, 구강 기능 학습을 위해 발달 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성장 발달기 동안 이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 치료 계획의 내용, 치료 개시 시기에 관해 어린이와 보호자와 함께 결정하는 것을 조기 치료의 특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의료 윤리와 성장 발달의 진단 능력, 소아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향을 연구하여 조기 치료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